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분석 앤 리팩토링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GitHub에 제가 만든 이 저장소에 가보시면 C++ 서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대부분 이제 C++ IOCP 쪽을 다루는 부분이 좀 많고요, 보면. 그래서 관련된 코드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리고 제가 만든 IOCP나 혹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던 그런 IOCP 쪽 관련된 코드도 있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할 가능성은 이 IOCP 언더바 리워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IOCP 네트워크 코드 저 예전에 오픈소스로 있던 것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서 이 코드를 보시고 이 코드에서 좀 분석을 한 이후에 본인의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코드로 리팩토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제 IOCP 언더바 리워크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코드가 좀 오래된 코드고 혹은 코드가 좀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일단 제일 처음에 분석하시고 어떻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분석하고 난 이후에 이 코드를 각자 본인이 추가하는 형태로 분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코드 중에서 이 게임 프로젝트 3 좀 R이라는 걸 다룰 건데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제가 있는 오픈소스로 분석되어 있는 게임스버 이 코드인데요. 여기서 일부 가져와서 네트워크 부분만 가져와서 그래서 제가 좀 리팩토링 약간 했고 근데 이 리팩토링 제가 어느 정도 했는데 많이 다 하지는 않았고요, 보면. 그리고 제가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져와서 일부 리팩토링한 부분에 분명히 버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그래서 코드는 서버 엔진이라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코드를 사용한 에코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 대해 이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리팩토링 하기 전에. 그래서 분석하는 분은 제가 코드를 지금 엑셀 파일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코드에 이 게임 프로젝트 3RE라는 이 안에 있는 코드 특히 서버 엔진에서 이제 서버 엔진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코드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영상은 지금 1920에 1080 돼서 좀 작은데 아마 요즘 대부분 모니터 이거부터 커진 거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모니터로 엑스파일, 이 엑스파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코드가 어떻게 흐름으로 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소버를 먼저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고 이 부분이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 에코스보고 참고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서 헤더 온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안에 보면 뭐 스태틱 라이브러리, 정적 라이브러리나 동적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헤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더 파일 인크루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코서버는 크게 두 개밖에 없죠. 메인하고 에코서버 좀 헤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메인.cpp, 에코서버의 메인.cpp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에코서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흐름을 따라가면 이 서버 엔진이라는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엔진을 사용하실 때 제 윗부분은 이거는 크래시 리포터라고 뭐 만약에 크래시가 발생할 때 덤프 파일, 미니 덤프 파일 만드는 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부분을 선언한 겁니다. 보면. 그리고 커맨드 라인은 실행할 때 아규멘트로 뭐 IP나 포트 번호나 이런 것들 넣으면 그걸 받아서 사용하도록 만든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 서버를 객체를 만들고 객체 이니트를 한 트로시라고 하는데 런 이렇게 하시면 실작합니다. 그게 런에서 이제 종료가 되면 언 유니티 가고 종료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에코 서버를 사용하는 부분은 딱 세 세 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약간 옵션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코서버 클래스 객체를 다시 보면 에코서버는 네트워크 서버 엔진에 inet 이벤트 디스패치라는 함수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보면 이 왜 상속받냐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면
네트워크 엔진으로부터 어떤 연결이 서로 발생했다, 연결이 끊어졌다, 패킷이 왔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그 이벤트를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감지하여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연결이 새로 생긴 거, 연결이 끊어진 거, 연결된 세션에서 패킷이 온 거, 요 세 개의 함수를 제 에코서버에서 재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트워크 엔진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그 네트워크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에코서버 쪽에서는 이 함수에 각각 맞는 이를 코드를 넣으면 되고요. 사실 에코서버는 지금 정확하게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사실 에코서버는 여기에서 이 받은 것을 사실 그냥 그대로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면. 근데 에코서버가 이 안이 뭐 채팅 서버나 뭐 게임 서버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에 적절한 코드를 넣으시면 우리가 만드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로그고요. 그리고 에코서버의 리트를 좀 보시면, 네, 일단 시작으로 제일 처음에 보면 일단 로그, 이거 엔진 쪽에 있는 로그 객체를 이제 생성해가지고 로그 파일을 만드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컴피거 파일, 서버 cpg.in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in 파일이죠. 여기다가 설정 파일 넣으면 설정 파일을 이제 읽을 수 있게, 그 부분이고요. 보면.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중복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함수 호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에 보통 저희가 로그를 사용할 때는 로그 레벨을 정해야 되겠죠. 디버깅 레벨, 인포 레벨, 에러 레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레벨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정 파일에서 이 섹션을 통해서 일단 로그 레벨을 읽어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티에서 제일 핵심은 이 서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앞에 거는 다 서버 네트워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사실 뭐 로그 안 남기실 때는 이 로그 실제 객체 초기 안 하셔도 되겠죠. 보면. 근데 로그는 대부분 사용해야 될 테니까 로그와 관련된 객체 부분 초기화와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서버 네트워크, 스타트 서버 네트워크 이 함수로 쳐나면 이때부터 이 서버는 네트워크 기능을 동작하게 됩니다. 보면 P서비스는 이제 엔진에 있는 서버 베이스 이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P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버 베이스 점 헤더를 가보시면 서비 베이스 이름이 서버 베이스 클래스인데 여기에는 이 함수가 이 스타트 네트워크가 이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에 보시면 뭐 포트 넘버나 최대 동접자 수 그리고 네트워크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디스패치 이런 것을 바라와가지고 넷 매니저에 이제 실제적으로 소켓 프로그램과 관련된 코드가 거의 다 넷 매니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 매니저에서 스타트 함수로 쳐나면 실제적으로 서버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버 엔진의 넷 매니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 매니저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코드가 다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타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세션 객체를 커넥션 객체인데 세션 객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화가 왔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게 커넥션 점 헤더에 보면 커넥트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리 커넥션 객체를 미리 최고수만큼 생성해 놓고 이것을 계속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티 네트워크 초기화하고 소켓 초기화라고 할수 있겠죠. 보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CP일 때는 크레트 컴플리트 포트 IOCP 포트를 시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벤트를 처리할 스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리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밑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트 이벤트 스레드 이 부분 해나가죠.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 숫자에 따라서 숫자를 0으로 주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머신에서 있는 코어수만큼 코어수를 기준으로 스레드 개수를 만들어 와가지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IOCP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 스레드 언더바 프로세스 이벤트는. 그리고 스타트 넷 리슨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리슨 하는 거죠. 소켓 생성, 객체 생성해가지고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바인드 소켓하고 리슨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 매니저에서 또 제일 핵심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게 워크스레드 언더바 프로세스 이벤트. 여기서 이제 IUCP 관련된 작업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함수에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 IUCP를 다룰 때 get Q compression state 이 함수 꼭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IUCP 완료된 작업을 들고 와서 그 완료된 작업이 어떤 종류인지 이제 처리하고 있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넷 매니저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에코 서버로 가면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에코 서버의 이니트와 관련된 거고요. 이 이니트, 이니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서버 베이스 스타트 네트워크를 호출했고 서버 베이스 네트워크는 또 신넷 매니저.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서버 베이스 클래스에서 넷 매니저 클래스 갖고 넷 매니저에서 워크스레드 프로세스 이벤트라는 함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시 에코 서버로 가면 이제 런 아까 여기 사용하고 있죠. 이니트 런은 딱 보시면 뭐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뭔가 또 동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런에 가보면 이 부분은 이제 에코 서버의 런입니다. 이 부분은 에코 서버에서 런에서는 서버 엔진의 서버 베이스에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해야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해야지 서버 엔진에서 발생했던 네트워크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는 큐가 있을 거고 그 큐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내면서 실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서버 베이스 점 헤드에 가면 서버 베이스 클래스에 업데이트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큐 안에 보면 큐가 두 개 있어서 큐 두 개를 수합해가지고 그 큐에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이 큐에 있는 것들을 이제 IUCP 컴프레션 여기에서 완료된 것들을 여기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된 거는 보면 뭐 연결이 처음 발생한 것도 있을 거고 연결이 끊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아까 데이터 언급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큐에 쌓이고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이 큐에 있는 걸 하나씩 끄잡아서 이게 만약에 커넥션이 안 하면 on new connector를 호출하고 이 끊어진 거라면 on close connector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디스패치 패킷,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까 에코 서버의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 이 함수들이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서버 베이스,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제 서버 엔진 쪽에 분석할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스타트와 관련된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런과 관련된 업데이트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흐름으로 관련된 코드를 쭉 보시면 코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쪽이 이제 엔진 쪽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엔진을 제일 처음 만든 분이 만든 건 아니고 이분도 다른 오픈소스 코드를 들고 와서 또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헬퍼 클래스에 가까운 것들이고요. 가장 핵심이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소켓을 다루는 부분. 참고로 이 서버 엔진에 있는 코드들은 IOCP만 다루는 게 아니고 리눅스에도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if를 쓰고 있고 윈도우스에서는 IOCP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에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서버 엔진의 서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헬퍼, 그래서 도움을 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그 함수들이나 클래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이 커먼 소켓 네트워크 관련된 게 있고요. 그 커넥션 연결된 객체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 버퍼는 이제 리시브로 받은 버퍼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버퍼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 매니저가 실제적으로 이 서버 엔진에서 모든 네트워크와 관련된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 베이스가 실제 우리가 만든 서버에서 사용하는 객체가 이거고요.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넷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패킷 헤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을 때 꼭 이제 어떤 패킷이라는 이름을 보내죠, 보면. 그리고 그 패킷에는 앞에 헤드가 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헤드에 따라서
크기를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서버에 다 왔는지 다 안 왔는지 혹은 하나 왔는지 두 개가 왔는지 어떤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패킷 헤드에 이제 이렇게 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클라이언트도 이 패킷 헤드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킷 헤드는 5바이트고 첫 번째 2바이트가 uint 16이고 나머지 2바이트는 이거 토탈 사이즈 전체 패킷 전체 크기고요. 이거는 그냥 어트리뷰트 속성. 그러니까 이 속성이란 거는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쓰는 경우에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가 패킷을 주고받는데 이 패킷이 암호화돼 있느냐 혹은 압축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속성값으로 주면 이 속성값을 봤을 때 암호화돼 있으면 암호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압축이 돼서 압축을 풀면 되고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용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패킷 헤드를 이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이 서버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서버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드실 때는 꼭 요곳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패킷 5바이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패킷 헤드는 5바이트 해야 되고 패킷 헤드에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것을 잘 지켜주셔야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컬러에 보면 아까 앞에 이렇게 원래 이 서버 엔진 원래 만든 사람도 가져온 라이브러리는 뭐 굳이 이거는 리팩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제가 볼 때 리팩토리나 분석할 거는 아까 방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커먼 소켓 부분하고 커넥션 쪽하고 데이터 버퍼 그 다음에 넷 매니저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서버 클래스 가장 핵심은 이 서버 베이스 그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미리 덤퍼 같은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서버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미니 덤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고 싶을 때 그때 이 코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은 제가 얼핏 다 한 것 같은데 이 코드의 전체 흐름이요 이 코드 흐름이라는 요것을 따라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흐름에 따라가면서 각각 호출되는 객체들이 어떤 건지 또 분석하시면 자연스럽게 코드는 다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셨으면 실제 이 프로그램의 문제 없는지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잘 동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것 맞게 코드 리팩토링도 좀 하시고 이러시면 본인 것으로 완전히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코드를 그냥 분석하지 마시고 꼭 리팩토링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리팩토링 하기 전에는 꼭 전제가 돼야 될 것 중 하나가 먼저 IOC, 그러니까 C++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IOCP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로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C++를 안다는 거하고 C++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프로그램이란 게 내가 만들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구조에 맞는 로직을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계속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익숙하게 돼야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학습한 이후에 이것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면. 그래서 한번 C++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게임 서버 만드는 거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분석하고 리팩토링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